팀원이 오늘도 별별도 안 지우고 AI 기획서 그대로 가져왔다. 밤새서 내가 또 수정해야 되겠구만. 아이고. 그리고 솔직히 갑자기 전기 나가 볼까요? 그러면 그 친구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를 위한 대담한 담론, 대담할까? 다가오는 AI 시대에 진짜로 우리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미영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17년 차 HR 전문가이자 AI와 심리적 안정감 저자 원미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팀장님, AI 툴이 업데이트 됐는데 더 편리해졌어요. 아, 그래?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른다고 물어볼 수도 없고. 어려워 보여도 일단 해보자. 분석은 AI를 활용해서 빨리 끝냈고 남은 시간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집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고 또 AI 툴이라는 게 사실은 익숙한 분도 있고 아직은 조금 낯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처음 쓸 땐 많이 낯설었고 근데 워낙에 이제는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눠서 좀 오히려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얘기를 나누는데 어떠셨어요? 전문가님 보실 때? 영상 보면서는 여성 팀장님? 이 계속 마음에 좀 걸렸거든요. 낀 세대처럼 마치 이중 구속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중구속. AI를 안 쓰면은 뒤처진다 그러고 AI를 쓰면 AI가 다 한 거 아니야? 실력 없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팀장 입장에서는 모른다고도 말 못하고 그렇다고 또 아는 척하면 또 AI만 잘하네? 막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영상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중구속이라는 말이 와닿기도 하고 AI를 잘 써도 고민, 잘 못 써도 고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AI를 활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이제 시대적 운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중구속 상황에서도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I 플루언시거든요. AF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AI 리터러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을 배우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걸 넘어서 이걸 정말로 활용할 수 있고 이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일 자체에다가 AI를 심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업하고 나니까 이제 SNS가 좀 필수더라고요. 대본도 써야 되고 뭐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AI를 활용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가 돌아가고 있는 동안 저는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고 이거를 병렬적으로 막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심어서 자동화시키고 더 가치 있는 일로 갈 수 있냐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 AI 플루언시 부분이 첫 번째 이제 인재에 필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빌더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BI라고 부르는데 AI한테 뭘 물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에요. 사실은 코딩은 몰라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프롬프트가 사실 코딩 같은 거거든요. 되게 세밀하게 해줘야 돼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AI한테 커피 줘 이렇게 하면은 아메리카노가 나올지 라떼가 나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아이스 카페 라떼에 초코 드리즐을 2번 넣어주고 원두는 블론드로 해줘. 휘핑크림은 조금만 올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딱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지시할 수 있는 능력, 뭘 물어봐야 되는지 아는 능력 자체가 빌더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질문의 질이 답의 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AI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능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워크 아키텍처라고 해서 WA라고 부르는데 일하는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능력이에요. 헬스장을 예를 들어볼게요. 헬스장을 언젠가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가게 되잖아요. 근데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내가 헬스장 간다라고 구조를 세워놓으면은 그 날이 되면 이제 가야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놓는 거, 루틴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뭐 세 가지 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BI라고 말씀하신 그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AI를 써보니까 많이 들더라고요. 답변의 질이 너무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게 참 세 가지 능력을 다 갖춰야만 인재가 되는 건가? 라는 또 질문이 있거든요.
AI 시대에 어떤 인재들이 살아남을까 내지는 어떤 능력들이 필요할까를 위주로 생각해보면 빌더형 인재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사실 책도 살짝 썼는데 네, 봤어요. 네. 빌더스 코드라고 해서 빌더에 대해서 썼거든요. 빌더가 이제 저도 멀리서 가져온 게 아닌 게 사실은 이제 아마존의 지금도 현재 인재상이 빌더예요. 그리고 이 단어 자체는 제프 베조스가 만들었어요. 네.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0에서 1을 만들어내는 능력. AI를 도구로 썼을 때 어떤 스스로의 방향을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빌더라고 합니다. 가치를 창출하고 뭔가를 창조하고 이거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 게다가 AI를 활용해서 정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시대잖아요. AI가 뭐 사람을 대체한다? 요거는 끝났어요. 이 논쟁은 사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느냐? 솔직히 미래학자가 그려놓은 거는 훨씬 많이 가 있어요. 좀 어두운 부분까지도 그려져 그렇죠.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맞아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슈퍼 인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굉장히 똑똑한 인턴인데 지시사항을 아까 말한 것처럼 커피 주문 내리듯이 엄청 디테일하게 주면 이 슈퍼 인턴은 똑똑하기 때문에 한 번 학습하면 잊어버리질 않고 이렇게 잘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AI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인턴을 키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AI를 데리고 갈 줄 아는 사람의 프레임까지는 와 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하게 만들 수 있느냐인 것 같은데 AI를 잘 다루는 어떤 빌더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또 저희가 아무래도 또 ESG 채널이기도 하니까 ESG 관점에서는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를 만들어 나가는 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빌더형 인재가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AI 시대의 인재이기도 하지만 또 ESG 가치를 실현하는 인재이기도 해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이번에 이제 두쫑크 이제 그 대담회에서도 다루셨는데 그 두쫑크 맵을 만드신 분이 있었어요. 가게에서 두쫑크가 몇 개나 남아 있는지 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맵을 만드셨건데 개인이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AI라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일상 속의 어떤 사회적 기여라고 보게 된다면은 빌더형 인재들이 AI 시대와 멀리 있지 않고 또 ESG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빌더형 인재가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알겠고 중요한 걸 이해했는데 그 빌더형 인재를 알아보고 구분하고 뭐 이런 건 또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AI 시대 리더에게 ESG는 정말 중요한 화두겠네요. 리더는 조직의 알고리즘이다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네.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조직의 어떤 생태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빠른 답만 찾게 되면은 조직 자체가 생각하는 걸 멈추게 됩니다. ESG도 이제 판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멋진 ESG 보고서가 아니라 오늘 회의에서 리더가 ESG와 관련돼서도 어떤 질문들을 던졌느냐, 거기에서 ESG가 같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AI 시대 리더는 AI를 어떻게 쓰느냐, ESG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님이 볼 때 AI 시대에 뒤처지는 리더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즘에 좀 복부 타는 리더 및 팀원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예. AI 뭐 챗GPT든 제미나이든 클로드든 뭐 퍼블리시티든 안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AI 도움을 받아서 뭐 보고서 작성도 하고 초안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됐냐면요. 용어가 생겼어요. 어떤 용어요? 커그니티브 오프로딩이라고 해가지고 인지적 외주화 라는 용어가 생겼거든요. 이게 뭐냐면 포브스에서 2026년 리더십 최대 위기라고 지적을 하면서 인지적 외주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AI한테 뇌를 맡겨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헬스장 등록을 했는데 트레이너가 운동 다 하는 거예요. 트레이너가 막 운동하는데 내 몸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나쁜 요소네요. 너무 나쁜 요소죠. 왜냐하면 그 AI한테 어떤 보고서 초안을 쓰게 하거나 뭐 기획을 하게 하면은 그때 당장은 원미영 씨 뭐 보고서 잘 쓰네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뭐 너무 잘 썼는데 이러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발표시키면은 사실 못해요. 보고서가 나올 동안 그 중간에 추론 과정이라고 하죠. 그 추론 과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추론 과정은 AI의 뇌에 남았지 나의 뇌를 거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주를 주다 보니까 그 능력이 크지를 않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럼 AI가 만든 결과물을 내 거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제 거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내 의견이 들어가야죠. 한 줄이라도. 그렇죠. 예. 결국에는 뭐 아까 말했던 빌더형 인재가 돼서 그걸 자꾸만 이제 끄집어내고 활용하고 뭐 이끌어가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권유 드리는 거는 사실은 AI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예, 기차가 맞아요. 나타났는데 기차를 네, 타야죠. 네. 근데 내 생각을 먼저 정리하는 연습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 바쁘다. 요즘에 진짜 사람들이 너무 바빠져서 말도 빨라지거든요. 내가 그걸 넣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어요. 내 결론이 이건데 AI한테 치면 이게 그대로 나올까? 내지는 다르게 나올까? 내 생각의 허점은 뭘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 케이스도 많이 경험하거든요. 사실 저도 리더다 보니까 이제 팀원들한테 뭔가 이제 초안을 부탁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만든 초안을 보면 이렇게 AI를 활용한 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탐구와 철학이 담긴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복붙하거나 그랬을 때 사실 제가 기대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일일이 또 리더들이 다 뭐 복구하고 보완하고 이것도 쉽지 않고 그런 어떤 케이스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진짜 근데 요즘에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또 심지어는 창업하신 분들도 이제 사장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직원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팀원이 오늘도 별별도 안 지우고 AI 기획서 그대로 가져왔다. 밤새서 내가 또 수정해야 되겠구만. 아이고. 그리고 그 팀원이 사실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디벨롭 시켜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본인의 실력이 지금 그 정도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몰라요. AI만큼도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를 잘 못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갑자기 전기 나가볼까요? 그러면 그 친구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AI 검색어만 지금 넣을 줄 아니까. 이게 또 단어가 있어요. 뭐야? 워크 슬롭이라는 단어가 워크 있습니다. 슬롭. 네네. 팀원이 AI로 뭐 진짜 30분 만에 뭐 하나 만들어 와서 저는 업무 다 했으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비어 있고 팀장이 또 밤새서 그거를 클렌징을 해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팀장은 팀장대로 또 말 못하고 또 성과 압박은 받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만 보틀렉이 돼 있는 거예요. 팀원은 뭐 AI랑 일하는 거랑 똑같죠. AI는 돌아서면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네. 팀원이 이거 쳐가지고 그대로 갖다 주면 나는 그거를 다 수정해가지고 또 위에서 까면 또 다시 막 네. 아, 팀장님들의 고충이 많은 네. 시대가 아닐까. 네. 우리가 계속 얘기한 판단 근육을 키우고 또 복붙하지 않는 리더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실천들을 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 룰을 좀 제시를 하고 네. 싶은데요. 3W 룰? 뭐 W로 다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 W는 그러니까 Y로 시작하는 거예요. Y. Why you think so? 해서 직관을 먼저 정리하는 거고요. AI한테 붙이기 전에 자기 생각을 먼저 한 줄로 정리를 합니다. 내 직관을 정리하는 그 과정이 1단계고요. 두 번째는 AI한테 딱 넣으면은 AI가 답을 줄 거잖아요. Why this data라고 해가지고 AI가 이제 스파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가 다시 검증해 봤을 때 이거에 허점은 없어? 내지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실제 경험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보통 걔가 또 인정을 해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방향이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교차로 검증하시기도 하세요. 이 AI에 썼던 걸 다른 AI한테 써보기도 하시고 그 최종 결정, why not combine? 최종 결정은 다 합쳐서 내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내가 셀렉션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판단 근육을 유지하시는 방향으로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판단력을 기르고 이런 것들이 팀을 지키고 또 조직을 지키는 힘이기도 하니까 AI 시대에 뒤처진 리더의 또 다른 특징들이 있을까요? 혹시나? 저희가 영상 봤던 것처럼 모른다고 말을 못하는 리더도 많지만 반대로 내 경험에 기반해서 그것만이 성공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리더의 이제 성향 중에 하나는 이제 아는 척으로 본인이 모든 것을 안다고 좀 맹신하시는 경우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식의 권위가 더 이상 답에 있지 않고 이제 어떤 유통 속도나 그런 다른 데서 오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글로벌 기업 문화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릴 때 제일 끝에 이 말을 붙여요. Unless you know better one. 당신이 좀 더 나은 걸 안다면 그걸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오픈해 놓는 거야. 이게 가이드라인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네가 만약에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덧붙여도 돼. 허용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리더라고 하더라도 다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또 많은 리더들은 불편한 얘기하는 걸 싫어하시긴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걸 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는 척하는 리더들에게 좀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이제 인식적 겸손이라는 에피스테믹 휴밀리티라고 해가지고 이 단어 자체가 나왔어요.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리더의 그쵸. 팀이 네. 더 잘 갈 수밖에 네. 없다. 예. 뭔가 자신의 판단과 어떤 생각이 잘못됐다라든가 내가 이 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부족하다는 걸 증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제가 한두 번 해봤거든요. 네. 확실히 팀원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집에 갈 때 이거는 좀 바로 연습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대단한 거라기보다는 진짜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내 일을 한번 AI랑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10분만 정말. 예. 뭐 예를 들면 뭐 회의록이든 아니면 보고서든 이메일 초안이든 이런 것들을 AI한테 넘기는 것을 하나 정도는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연습 삼아.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라면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예. 그 스파링을 한번 해보시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갑자기 바이브 코딩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대담러 구독자분들이 다양한 질문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같이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AI를 써보려고 구독료가 너무 비싸서 다는 이용 못 하겠더라고요. 10,000원으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이 있나요? 지금 무료 버전이 2년 전에 가장 비싼 버전이에요. 아하. 그 정도로 속도가 빨랐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무료 버전을 어떤 AI든 쓰시면 2년 전에는 30만 원 내야지 쓸 수 있는 건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무료 버전을 쓰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는 격차가 날 거라는 거예요. 아까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으로부터 1, 2년이 지나서 이제 써봐야지라고 하는 사람이랑 맨날 무료 버전이라도 쓴 사람이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AI를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 문제에 AI를 자꾸 붙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해봐야 또 친해지니까요. 네, 그리고 써보다 보면은 또 나한테 맞는 AI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옷도 여러 개를 입어보면 내 스타일을 알듯이 이거 여쭤봐도 되나요? 네, 우리 네. 전문가님은 뭐가 제일 잘 맞으세요? 저는 젠스파크요. 오, 전 젠스파크 30만 원짜리 씁니다. 우와. 클로드도 30만 원짜리. 와, 이렇게 많이 쓰는 분 저 처음 봤어요. 다음 질문 갈게요. 저는 곧 은퇴지만 제 고등학생 자녀가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요. AI 시대 일잘러가 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둬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정말 단순합니다. 생각의 스위치를 끄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 분이 지금 5년이 흘러서 10년이 흘러서 무슨 직업을 가지게 될까? 그럼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해요. 맞아요. 겪어본 적이 없는 맞아요. 세계예요. 네. 네. 다 맞아요. 가정이에요. 몰라. 맞아. 아무도 맞아, 몰라. 맞아. 하지만 그럼 뭘 해야 되냐고요. 생각의 스위치를 끄지 마세요. 그렇죠. AI보다 정말 느리고 뭐 AI 대비 우리가 거북이처럼 간다고 해도 그렇지만 거북이도 진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AI가 이만큼 갔는데 내가 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 인생이고 내 행복이고 내 가치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등학생 분이 계속 생각을 하는 연습과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이 얘기를 들으시고 또 보시고 나서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또 혼자 나는 어떻게 지금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생각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담에 참여해 보신 소감 좀 듣고 싶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대담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저도 사실 첫 커리어가 NGO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원했던 게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고 싶다로 네. 시작해서 HR로 넘어간 거거든요. 네, 네. 뭐 AI 시대를 맞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의미로 다시 그걸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인 것 같아서 저한테 네. 너무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세상 속 다양한 가능성과 만나게 될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의 이야기 대담할까? 대담했다. 네, 감사합니다.